의대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대국민 주치 의료 채널 온앤닥터TV 일러의 문의 진행자 유정걸입니다. 이 방송은 전국의 소녀소년들 그리고 그 소녀소년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중에서 큰 의사가 되기를 꿈꾸는, 그래서 의과대학의 문을 열고 싶은 아이들을 위한 지식과 지혜가 되고 있는 방송입니다. 지난 시간에 심동화 소장이 출연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좀 이끌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공부의 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건데, 우리 또 출연해 주셨으니까 시청자들께 다시 한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초중고 우리 아이들 학업 역량 코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심동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네. 교육을 닮고 싶어 하시죠? 닮는다? 예. 그러니까 닮아가고 싶다? 뭐 아니면은 품어낸다? 될것 같고. 저는 품어내고 싶다. 예. 교육을 품다는 게 어떤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재미있게 하고 싶다라는 거를 저는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공부도 재미있구나.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10대 때 공부가 재밌었던 적이 있었나요? 어렵죠. 그렇죠. 근데 저는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이 나이 먹도록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공부하는 게 점점 재밌어지더라고요. 이 감정을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10대 때 느낀다면 얼마나 그 아이들의 꿈이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 커지지 않을까? 넓어지지 않을까? 깊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교육에 담고 싶은 그 기준, 철학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네요. 공부라는 단어가 한자인데 공자가 일공자잖아요. 장인공이죠. 역시 공 역시 일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주어진 일이 공부이고요. 인간 태어나면서부터 그 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을 담고 싶어하는 우리 심동화 소장은 재밌는 교육을 지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대에 이르는 길은 참 힘이 듭니다. 힘듦과 책임감과 사명감이라는 것이 꼭 품어져 있겠죠. 그렇죠. 사실 의대 문을 열고 들어간 뒤에도, 또 의사의 문에 들어간 뒤에도 참으로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대 진학과 큰 의사가 되기 위한 힘에 대한 이야기를 소장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힘을 이야기하실 때 공부력과 확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공부력이 무엇인지는 대충 감은 잡지만 명확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또 확장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부력과 확장력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공부력과 확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업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전 방송에서 언급했던 우리가 유형을 논했고 진로를 얘기했고 그리고 목표를 얘기했습니다. 너의 유형이 뭐니? 그리고 너의 꿈은 뭐니? 그래서 너의 목표는 뭐니? 이 세 가지가 기초력을, 학업 역량을 좌지우지하는 기초력이라고 한다면 이 기초력이 맞춰졌을 때, 잡혔을 때 그렇다면 나의 목표를 위해서 나는 뛰어야지, 혹은 걸어야지, 혹은 좀 더 빨리 걸어야지, 이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공부력이에요. 그렇다면 공부력은 대체 뭘까가 저는 참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력이 상승하고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공부력을 발휘했다고 하는데 성적으로 봤을 때 항상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 원인이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해 보니까 공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력과 집착력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과 동시에 또 필요한 것이 문해력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해력을 문장 해석력이라고만 정의 내리시면 안 돼요. 문제 해결 능력으로 확장해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키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든든한 베이스가 되더라고요. 공부력을 좌우하는 것은 지속력이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낼 수 있는 힘, 꾸준하게 해낼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시간적 배치, 스케줄의 확정, 이것을 우리가 주도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력이라는 아이가 꼭 같이 따라다니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더 굳이 붙는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루틴인 것 같아요. 그 루틴이 지속 행위를 이끌어내고 유지하는 힘인 것 같아요. 네. 공부력은
집착이라고 말씀하셨던 집중력, 그리고 또 문해력, 네. 그리고 주도력과 지속력을 말씀하셨고요. 네, 뭐 구체적인 내용 이후에 좀 이어가기로 하고 네. 확장력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좌우하는 영역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신력이에요. 그 정신력을 우리가 보통 멘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멘탈이 약하다와 멘탈이 세다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멘탈 영역이 강하면 강할수록 당연히 확장력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 멘탈이 약해지지? 에 대한 부분이 우리 어른들이 네. 캐치해야 되는 부분 네. 혹은 서포트해야 되는 부분, 네.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네. 또 하나는 관계력이에요. 네. 관계력에서 우리는 정말이지 큰 동기부여를 또 받는답니다. 네. 그런데 이 관계라는 부분이 부모와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하나의 관계는 교사들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는 끝으로 마지막 관계는 친구들과의 관계예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언밸런스하다? 라는 이 느낌 같은 느낌을 체감하고 있다면 이 아이의 멘탈력은, 정신력은 당연히 흔들려 있을 거예요. 확장력은 가능성의 영역이고요. 정신력과 관계력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사실 큰 의사가 되는 길 이외에도 개인이 인생의 행복 그리고 꿈꾸는 일을 성취하는 데는 말씀 주신 이 공부력과 확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력은 단순히 뭐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공부력이 집중력과 문해력과 주도력과 지속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우선 우리 두 개씩 나누어서 집중력과 문해력, 집중력과 문해력의 관계, 또 이 위에 문해력이 주도력과 지속력과 연결될 텐데요. 보다 자세히 집중력과 문해력은 어떤 것이고 학습자는 스스로 집중력과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며 양육자인 부모는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지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집중력과 문해력이 좋아지려면 집중력과 문해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네. 딱 하나의 모습에서 보여져요.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둘 다 통하군요. 네, 말을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했다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적용과 응용은 또 다른 결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집중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관찰력과 탐구력과 연구력 영역이었다고 얘기한다면 문해력은 독서력과 독해력과 어휘력과 표현력 이 네 가지의 요소를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공통분모가 여기서 보여지네요. 관찰할 때, 탐구할 때, 연구할 때 우리는 활자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팩트를 캐치해내는 힘을 네. 발휘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독서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독서력, 책은 잘 읽는데 독해력이 안 좋은 경우들이 종종 왕왕 있지 않나요?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또 궁금했어요. 어휘가 좀 부족하겠군요. 아니죠. 그럼요. 이것도 맞는 얘기죠. 어휘가 왜 부족할까가 주요 원인 지점이었던 거죠. 부분적 독해는 되는데 확장적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자면 내가 관심이 있는 거는 활자가 보이고 읽혀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데 내가 관심 없는 활자, 정보 쪽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많이 읽는데 확장 독해가 안 되네? 이것은 결국에는 어휘력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상인 거죠. 이 집중력과 문해력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해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 옛 어른들이 물리가 트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또 수리를 깨치다라는 겁니다. 문해력은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미디어, 매개체에 대한 이해의 힘이죠. 문해력을 독해력과 독서력으로 한정지어서 이해하는 것은 오해일 가능성이 크고 또 사실 문해력은 이해 영역에서 표현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우리 그 소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가장 귀를 쫑긋하게 했던 것이 문해력을 문제 해결력이라고 보신 지점 같아요. 그럼 이제 집중력과 문해력을 갖춘 친구들이 여기서 그치면 공부력이 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한 이제 공부력이 한 50% 정도 채워진 것 같거든요. 아니요. 한 35%? 그런가요? 그럼 주도력과 지속력이 나머지 65%를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력과 지속력은 어떻게 해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주도력과 지속력 얘기하기 전에 문해력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언급했던 어휘력과 표현력에 대한 부분이 먼저 좀 언급이 조금만 더 됐으면 좋겠어요.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학 어휘가 있고 비문학 어휘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공부 영역에서 네. 교과 영역, 공부 영역 전체를 들여다보면 네. 문학 어휘와 비문학 어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문학 어휘가 많을까요? 비문학 어휘가 많을까요? 일상에서 훨씬 더 비문학적인 어휘가 비문학 많겠죠? 어휘가 90% 이상이에요. 95% 이상이라고 표현해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문학 어휘만을 접하면 성적은 올라가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단한 공부력은 갖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학 어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이 문학 어휘가 저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의 생각을 이해한다, 받아들인다? 네. 이 부분이 사고력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어떤 기준을 잡는다고 한다면 문학 어휘가 흡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문학 어휘가 확장이 된다는 것은 밸런스가 좀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문학 어휘와 비문학 어휘의 적절한 밸런스, 여기가 바로 어휘력 부분을 표현하는 것 같고, 어휘력이 확장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수치적으로 증명되는 부분이 표현력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표현을 할 때요, 말로 표현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요, 글로 표현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요, 몸으로 표현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요, 음악이나 미술로 표현하는 것이 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자님은 무엇으로 표현하는 것이 편합니까? 저는 말과 글이 좀 편한. 말과 글. 비율로 굳이 나누면 어느 정도 비율이 될까요? 글쎄요, 일상에서는 아무래도 말이 더 많겠죠. 저도 사실은 말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해요. 저도 책을 몇 권 냈지만 책 쓸 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고력 베이스 영역보다 창의력 베이스가 좀 더 강한 잡스형인 게 확실한 게 말로 하면 다 표현이 돼요. 근데 글로 표현하게 되면 그 제한이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회자님은 저랑 약간 반대인 유형 영역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결론은요, 이 표현력이 즉각적이고 조금은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핵심 요약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능력이 공부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에요. 이것이 표현이 된다 안 된다가 우리 공부력을 좌우한다 이렇게 했을 때, 좌우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도력이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밥은 몇 시에 먹습니까? 점심밥은 몇 시에 먹습니까? 저녁밥은 언제 먹죠? 책은 아침에 읽습니까? 점심 때 읽습니까? 저녁 때 읽습니까? 언제 책을 읽어야 더 재밌게 흡수 집중이 됩니까? 이것이 스케줄이거든요. 그 스케줄을 어느 타이밍에, 요일마다 어느 시간대에 배치를 할까가 주도력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못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엄마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임의적으로 시간, 스케줄을 배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일단 주도력에서 벗어난 행위죠. 그 어른들이 주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주도적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계획을 세운다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지? 내가 먼저 해내고 싶은 게 뭐지? 를 먼저 판단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것을 스케줄로 정의하는 님, 그 스케줄을 시간적으로 배치하는 님,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공부력을 좌우하는 거겠죠. 공부력 영역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핵심은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이 언어가 사실은 너무나 무섭고도 무책임한 언어가 아닌가? 요구 조건이 아닌가? 요구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좋은 말씀 계속 이어졌어요. 좀 흥미진진한데, 그 어휘력 말씀하셨던 부분도 지난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인물 유형과 보면, 그러니까 이른바 문학 이외의 지문들에서 얻게 되는 어휘는 말씀 주신 대로 좀 이해하면 좀 이해의 영역, 이성의 영역 같고요. 맞습니다. 또 문학을 통해서 얻게 된 어휘는 감성의 영역이 좀 보다 강하죠. 그래서 이성과 감성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지난 방송에 맞습니다. 밸런스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문학에서 이제 사용되는 어휘들은 사실적인 의미들, 팩트죠. 문자적 의미가 강한다면, 문학에서의 어휘는 추리하고 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역시도 이성과 논리 중심의 어휘, 그리고 추리와 상상의 어휘의 밸런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해가 필요한 것은 궁극으로는 말과 글과 몸을 통한 표현이어야 된다는 말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주도력과 관련해서는 요즘 부모님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렇거든요. 넌 혼자 사는 게 없어. 이렇게 참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맞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러는 어머님들께
자주 드린 말씀이 혼자서 왜 못하게 되었을까? 그 엄마나 아빠가 다 해줬죠. 아이 스스로가 주도할 만한 기회를 줘본 적이 없어요. 상실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아이가 내가 해야 된다는 필요를 느낄 만한 때가 없었던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상실 혹은 결핍을 느낄 만한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확장력에 대한 말씀, 아까 가능성이라고 하셨던 가능성의 정신력과 관계력도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정신력, 멘탈력 연구는요. 좋은 것을 우리 어른들이 정말 많은 얘기를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작은 성공이라도 자주 접해라. 이것은 어른들에게 적용되는 얘기지 아이들한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은 성공을 자주 접하면 기분은 좋아져요. 자신감은 올라가요. 자신감이 올라가다 보니까 반복적인 자신감의 누적은 자존감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멘탈하고는 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기분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정신력이 좋아진다, 멘탈력이 좋아진다를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입니다. 내가 목표했던 것을 실수하거나 실패를 했을 때 좌절을 하나요? 아니면 더 큰 자극을 받아서 더 꿈틀거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나요? 사실은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실수하거나 실패를 했을 때 짜증이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목표, 집착하고 있잖아요. 집착했을 때 나타나는 실패와 실수의 맛은 짜증밖에 없어요. 그 짜증이 일어났을 때 짜증으로 그만둔다면, 멈춘다면 그것은 성격 장애가 돼버리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애씀과 구체적인 노력의 방법론들이 표출이 돼서 이행이 돼서 증명이 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멘탈력, 정신력이라는 것이 극강으로 올라가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행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관계력도 마찬가지, 체험력도 마찬가지, 독서 활자 총량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인지하는 그런 총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즐겁지 않은 것을, 관심이 없는 것을 반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유형을 먼저 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이에게 선천적으로 선호하는 영역, 우리가 그 영역을 우리가 적성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선호하는 큰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잘해내고 싶은 것이 진로고 직업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 영역, 선호하는 영역, 선호해서 더 잘하고 싶은 영역부터 먼저 목표화한다, 실행화한다, 이행해본다, 시행착오를 겪어본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본다. 그때 자연스럽게 관계력 영역이 확장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학업 역량의 확장력 영역이 정신력 영역과 관계력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 말씀을 들어보니 결국 시행착오를 견디는 힘,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그것을 탈탈 털고 일어나는 힘이 정신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길 가다 막 넘어져요. 그럴 때 주변을 좀 돌아보죠. 울 준비를 할까, 일어날 준비를 할 겁니다. 근데 돌아보고 엄마가 없으면 털고 일어나고요. 맞습니다. 엄마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엎어진 상태로 울죠. 그러니까 코치인 부모의 중요성은 이런 데 있다. 빨리 뛰어가서 일으켜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신력과 이제 관계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선 그 말씀 중에 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와의 관계나 교사와의 관계는 일정한 규범 등이 좀 작동을 하죠. 외부의 시선도 좀 작동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청소년기를 지내는 중고등학생, 초중고학생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당연하지만 여기서 어긋나면 교사와의 관계도 또 친구의 관계도 어긋나는 걸 보고요. 부모와의 관계가 나쁜 친구들 중에 제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또 부모들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한번 해드릴게요. 부모의 역할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돈 내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돈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제시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과 우리 유치원 때의 교육 과정을 우리가 스펀지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스펀지 교육의 의미는 딱 하나예요. 이 아이가 지금 사람으로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관계예요. 사람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제시하든 이 아이는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흡수할 때 어느 것을 좀 더 빠르게 흡수하고 어느 것을 조금 더 더디게 흡수하는지를 관찰해 주는 게 저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먼저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빠르게 흡수한다는 것은 이 아이의 적성 영역이 보여지고 있고 찾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디게 한다, 더디게 흡수하면서 좀 무언가를 감정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건 좀 거부감이 있는 거거든요. 충돌이 생긴 거거든요.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도 되는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 뭐 영어 교육은 뭐 조기 교육이 필요하니 많이 이런 얘기들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어릴 때서부터 많은 거를 다양하게 접해보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양하게 접해봤을 때 스탑해도 되는 것과 조금 더 진지하게 깊이 있게 가야 될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고학년 때서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엄마의 역할은 친구 같은 엄마여야 돼요. 소통이 되는 친구여야 된다고요. 부모여야 된다고요.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엄마, 궁금해하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나는 대답해 줄 수 있는 아들 혹은 딸이 돼줘야 돼요. 그때 아이들이 갖고 있는 혼란이라고 하는 거, 혼란과 혼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돼요. 그런데 엄마들이, 부모들이 이것은 A는 B야 라고 정의를 내려주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그 정리를 스스로 정립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도력 박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 개선이 되려면 부모님이 공부에 관해서만큼은 주도하려고 하지 말아주시고 관여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네. 현대사회의 부모는, 특히 한국 사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판기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크레딧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소영 말씀은 자판기, 크레딧 역할을 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의 역할이 자판기와 크레딧에 멈춰서는 안 된다. 현명한 부모는 아이들에게 경험을 제공해 주는 일이었으면 좋겠고 그 경험이 맨 끝단은 성공이겠지만 성공에 이르는 과정 속에 나타난 수많은 시행착오들, 실패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아이의 공부의 힘을 길러주는 일 같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참 무기력하거든요. 심지어 학습된 무기력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하기 어려운 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힘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말하거나 힘이 빠져 있는 저에게 힘내라는 말을 할 때인 듯합니다. 맞죠. 우리 두 번의 방송 촬영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들께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해주셨던 말씀 정리하시고 꼭 한 말씀 더 해주셨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는 세상에 공부머리가 타고난 아이들은 5% 남짓의 아이들밖에 없지만 공부머리가 발달되어질 수 있는 아이들은 95%의 아이들입니다. 공부머리가 타고난 아이들이 심지어 애씀과 노력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면 95%의 아이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공부머리 타고난 그 5%의 아이들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5% 아이들, 공부머리가 타고난 그 아이들이 애씀과 노력이라는 걸 모두가 다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95%의 아이들한테는 정말이지 공정하리만큼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동기부여를 토대로 해서 목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야만 도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아이에게 95%의 아이들이 대부분 우리 이 영상을 접하고 계신 분들,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 해당되는 95%가 아닌가 싶어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무기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주도적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무기력해 보이나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꿈이 없는데 성실히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기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단지 누군가들에 비해서 앞서가거나 좀 더 열정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아이들도
무기력하다의 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을 놓고 있는 것,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 이행하지 않는 그것, 모든 것들이 다 무기력이겠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내려놓고 있지는 않아요. 무언가는 하긴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못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결과적인 어떤 만족감의 상실 아닐까요? 그 아이들에게 무기력해 보이는 아이들에게 무기력하다라는 표현은 과연 옳음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조금은 흥미진진하고 신나는 그 과정, 그 느낌과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 어른들이 전달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인간은 모두 5%의 탁월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95%의 인간이 미숙하거나 성취와 성공이 불가능한 것 역시 아닙니다. 소장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문득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걷고 싶은가? 우린 인생의 여정에서 또는 입시라는 여정에서 종종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걷고 싶다면, 걷게 된다면 내일은 뛰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여정의 진리이기도 하죠. 대국민 주치 의료 채널 온앤 닥터 TV 열렬한 의무는 큰 의사가 되길 꿈꾸는 소녀와 소년들이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열중해서 큰 의사라는 꿈을 반드시 실현하기를 바라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아 실현이 인류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